담당하게 되신 담당자 김미양들이고요. 오늘 교육 목차는 계약서의 고급 정산 관련된 거랑 수동으로 정산하는 거랑 수동으로 발행하는 거 내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계약서 설정하는 거랑 고급 정산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거래처라는 메뉴에서 거래처 관리 들어오시면 신규를 등록을 하시겠지만 저는 먼저 거래처를 미리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거래처를 먼저 들어가서 업체 정보는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 두었거든요. 일단 다른 분들도 설정하는데 이 부분 어려움 없으실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기입하는 부분 넘어가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기본 정보 전체 부분에서 업체 정보 설정하실 때 영업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 외에 그 현장 주소지를 영업장이라는 곳에다가 주소랑 지명을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다 넣는 것도 미리 기입을 하였고 그걸 어디다 적용하는지 밑에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 기본 정보라고 설정하는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 품목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먼저 설정을 하시게 되실 텐데 대표 품목은 세금 계산서라던가 거래명세서 발행 시 기재되는 품목이에요. 보통 뭐 복사기 임대료, 프린터 임대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계산서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복사기 임대료라고 해서 지정을 해 놓으실 거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신규 품목 추가하셔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실 거예요. 매출 유형은 저희는 약정별이랑 계약서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정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매출 생성시, 즉 매출 기본 정보에서 이제 금액이라던가 CMS 발행 정보, 거래명세서 발행 정보, 세금계산 발행 정보를 매출 기본 정보 이 박스에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 기반으로 해서 매출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발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계약서 별이라고 하면 밑에 계약서라는 거 작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계약서 기반으로 해서 매출, 세금 계산서, 거래명세서 CMS가 그 기반으로 해서 발생입니다. 저희는 이제 제가 대부분 교육을 하거나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계약서별로 안내를 드려요. 품목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모니터링 사용하시는 회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계약서별로 설정을 해서 가이드를 드릴 거고요. 자동화 여부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대한 자동화 여부예요. 그래서 매출을 자동으로 만들 것에 대해서 사용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용으로 하게 되면 밑에도 활성화가 되는데 자동화 여부는 기본적으로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통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모니터링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매출이라던가 세금 계산서, 거래명세서, CMS 이런 것들 다 자동으로 발행하기 위해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본적으로 매출이 있어야지만 세금 계산서, 거래명세서, CMS가 자동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매출 자동으로 발생될 수 있게 자동화 여부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밑에는 CMS 부분이에요. 이 CMS 이용자분 한해서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그 매출 만드실 때 이제 품목을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대표 품목이라고 해서 세금 계산서 거래면서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계약서 품목이라고 지정을 하시게 되면 계산서라던가 거래면서 나갈 때 계약서에 지정된 품목으로 해서 나가실 수 있어요. 보통 대표 품목을 사용해서 쓰시기 때문에 대표 품목을 유지하고 밑에 설정 도와드릴게요. 밑에 부분은 그 CMS 부분인데 CMS는 이관에도 제가 대부분 다 설정을 해드리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기본 정보에 대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텐데 임대 계약 추가를 하시게 되면 1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려운 부분 없어요. 계약 번호 같은 경우는 커스텀이 가능해요. 편하신데 그대로 적으셔도 되시고 편하시게 뭐 관리하기 편하시게 작성을 하셔도 되세요. 저는 여기를 본점이라고 지정을 해서 계약 번호를 만들었고요. 계약 기간 뭐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고 계약일도 계약서 기간 설정해 주시는 분이니까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영업점이라고 있어요. 영업점 같은 경우는 아까 맨 위에 제가 미리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곡 사무실, 구로 사무실에서 주소 각각 넣었던 건데 위에 미리 등록을 하시게 되면 계약서에서 설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마곡 사무실 설정을 하시게 되면 계약서에다 지정을 하시게 되면 AS라던가 계약서 관리하실 때 좀 편리하세요. 해당 밑에 아래에 품목 같은 거 모델 이제 프린터 설정하시게 되는데 해당 모델 AS 설정하실 해당 그 주소지로 해서 AS 접수 같은 게 가능하시거든요. 그런 상세한 부분 뒤에 다시 한번 AS 접수할 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시작일과 결제일, 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거래 명세서 있습니다. 날짜 지정하는 게 있어요. 뭐 어려움 없어요. 결제는 말 그대로 결제하는 날짜, 계산서는 계산서 발행하는 날짜, 거래 명세서는 거래 명세 발행한 날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기본 요구 받는 거래처들은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다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추가 요금 받는 거래처들은 계산 시작일이 중요합니다. 계산 시작일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면 카운터 시작일이에요. 카운터 설치 시작일인 거죠. 오늘 8월 8일에 현장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번 달 8월 8일부터 다음 달 9월 7일까지 한 달치 사용량을 정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계산 시작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지정을 해주시면 사용량이 이 기반으로 해서 정산이 될 거고요. 그 뒤에 받는 거래처들은 결제나 세금 계산서들을 추가 요금 받는 거래처들은 설정을 같이 좀 해주셔야 돼요. 정산이 된 다음에 결제가 될 수 있게 그 뒤에 날짜로 놔주셔야 돼요. 계산 시작일이 8일의 경우에는 그 뒤로 9일 이후의 날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카운터 정산을 하고 결제나 세금 계산서나 거래 명세서 나가요. 가끔 헷갈려 하시거나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카운터 받아오실 때도 카운터 받아온 다음에 결제 요청하시고 세금 계산서 첨부하시잖아요. 근데 계산 시작일을 10일 날 해놓으시고 11일로 해놓고 결제를 이제 앞으로 해놓게 되시면 결제나 세금 계산서가 먼저 나가고 정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정산된 게 당월에 청구가 안 되고 계속 2월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 미리 계산 시작일을 두고 그 뒤로 결제일이나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일자를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목 계약서 작성하는 걸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분류는 이제 복사기를 임대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은 PD 프린터라고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 프린터를 선택을 해주실 건데 이 품목이라는 곳에서 모델을 선택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숫자만 치게 되면 저희 대부분 목록에 프린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기입하시면 관련된 프린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장에서 이제 설치를 하셨으면은 모니터링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모델들이 이렇게 조회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고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모니터링 되는 모델로 선택을 좀 드릴게요. 이력이라는 모델을 넣어드리고 모니터링 되는 모델이에요. 보면 모델명 있고 시리얼 번호 있는 게 모니터링 되는 모델입니다. 요금 넣어주셨고 자동 매출 대상이라고 있어요. 이거 가끔 실수로 빼먹는 분들이 조금 많으세요. 생성 안 함으로 되어 있으면 매출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뭐 매출 생성뿐만이 아니라 출고이든 세금계산서든 거래명세서가 만나니 필히 기본료든 기본료 플러스 추가료든 추가료만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세요. 뭐 기본 요금만 받는 거래처들은 기본료만 해주시면 되고 추가료까지 포함해서 받으시면 추가료 선택 꼭 해주셔야 되고 가끔 1년치
기본 요금 선납 다 받으시고 추가료만 받는 거래처들은 추가료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추가료 부분만 청구가 되실 거예요. 저는 기본료 플러스 추가료라고 해서 자동 매출 대상을 선택을 했고, 기본 매수는 저는 장당 얼마씩 받을 건지에 대한 제공 매수랑 요금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장당 받을 거예요. 그냥 기본 제공되는 매수 없이 추가 요금, 블랙은 컬러는 100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기본 제공하는 매수 없이 장당 요금을 받겠다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없어요. 뭐 보증금 있으시면 보증금액 넣어주시면 되고, 품목 비고라고 하는 거는 세금 계산서나 거래명세서 나갈 때 작은 비고 있어요. 거기에 자동으로 기재를 해드리는 기능이거든요. 보통 현장명이라든가 부서명 기재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또 밑에 비고에는 그냥 관리 차원에서 이 품목에 대한 메모장처럼 기재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엔진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HP 말고는 설정을 굳이 안 하셔도 되세요. 그냥 두시면 되시고, HP인 경우에는 따로 카운터가 수집이 돼요. 그래서 HP 모델인 경우에만 사용을 해주시고, 아닌 경우에는 미사용으로 주시면 되십니다. A3 카운터 같은 경우에도 제록스만 1배로 두시고 나머지는 2배로 두시면 되고, 잉크젯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배로 두시니까 1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컬러 사용량은 보통 별도로 저희가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복합기 같은 경우는 블랙 컬러기가 있는데, 뭐 블랙 컬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별도로 두시면 되고, 모노기도 별도로 놓으시면 돼요. 근데 잉크젯 같은 경우인데 칼라기인데 블랙 칼라 합산해서 정산하시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만 블랙 칼라 합산으로 두시고 매수를 백에만 두고 요금도 백에다 두면은 블랙 칼라 사용 매수를 합산을 해가지고 정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잉크젯 경우에만 합산으로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계약서 설명이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 계산서든 거래 명세서든 CMS든 각각 설정을 또 계약서마다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계약서가 이렇게 2개가 있으면 같은 사업장으로 계산서가 나갈 수도 있지만 다른 사업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가끔 계약서를 각각 발행해 달라는 업체도 있을 수도 있고, 결제도 묶어서가 아닌 각각 해달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다양한 설정들을 이제 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밑에 보시면 CMS라던가 세금 계산서, 거래명세서 정보라는 거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러면 맨 위에 업체 정보를 잘 기입해 주시게 되면 그 세금 계산서 추가 눌렀을 때 자동으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자동화 여부를 사용을 해주시고 저장을 합니다. 거래명세서도 동일해요. 거래명세서 추가 눌러주시고 데이터 들어오는 거 보시고 정확히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거래명세서도 자동으로 발행하실 거니까 자동화 여부 사용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정보를 저장을 했고요. 데모 계정이니까 CMS는 없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계약서 1번, 2번 계약서 있습니다. 여기다가 세금계산서 정보 1번 선택을 해주시고 거래명세서 정보 1번 정보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설정까지 해주셔야지 완벽히 설정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거래명세서랑 세금계산서가 나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다가도 이렇게 선택 안함으로 되어 있으면 매출은 발생이 되지만
세금 계산서라던가 거래명세서가 나가지가 않아요. 필히 계약서에서 선택을 해서 저장하실 수 있도록 잘 챙겨주세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텍스 1, 텍스 2 이렇게 나눠서 다르게 설정을 했어요. 날짜는 같지만 텍스 정보가 다르면 계산서가 각각 다르게 발행이 됩니다. 총 2장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1번 계산서 한 품목에 대해서 계산서가 발행이 될 거고, 2번은 세 품목에 대해서 계산서가 발행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같은 날짜에 같은 한 장의 계산서로 발행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위와 동일하게 텍스 1로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계산서가 묶어서 발행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그리고 설정을 하시고 나서 지금 입문자분들도 좀 있는데 만약에 내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잘 헷갈리실 때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자동화 설정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 방금 설정한 거를 이렇게 저희가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용량이 언제 정산이 되고 매출이 언제 발생이 되고 얼마가 발생이 되는지랑 아까 CMS는 안 했으니까 출금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계산사가 언제 발행이 되는지도 이렇게 설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뭔가 되지 않는다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계약서로 돌아가셔서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계약서 설정하는 거 설명드렸는데 혹시 이해 안 가셨던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다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여기 채팅에 남겨주시면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셨는데 계약서에서 모니터링 모델, 지금 제가 다 계약서에 모니터링 되는 모델을 설정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모니터링 되는 모델을 설정을 해주셔야지 기본료도 발생이 되고 카운터 수집되는 거 확인해서 추가 제공되는 매수랑 요금을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해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니터링이 끊기거나 모니터링 안 되는 모델로 설정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기본료만 발생이 돼요. 세단기라던가 공기청정기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렌탈 하시는 분들이요. 그렇게 이제 모니터를 안 되는 모델도 있으실 텐데 그런 모델 넣게 되면 기본료만 발생이 돼서 나가실 거예요. 요거에 대한 질문이 맞으실까요? 다른 분은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럼 넘어가서 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본료 받고 추가로 받는 거에 대해서 설정을 해드렸고요. 계약서에서 고급 정산 설정이라는 이제 옵션적인 기능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편집하시게 되면 고급 정산 설정이라고 있고 얘라고 설정을 하시게 되면 활성화가 됩니다. 일단 기능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묶음 정산이라고 하게 되면 프린터 여러 대가 있는 거를 묶어서 정산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프린터 세대가 동일한 게 있어요. 이 세대가 카운터가 올라올 텐데 이 세대의 카운터도 합산을 하고 기본 요금도 합산해서 정산할 때 묶음 정산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사용량 2월이라는 기능은 있어요. 사용량 2월 기능은 매월 발생되는 추가 요금을 지정된 월에 정산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지정된 월까지 2월을 시켜줘서 그 해당 기간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묶음 정산이라고 하시게 되면 55261에 대한 프린터를 제가 세 대를 품목을 세 가지를 넣었어요.
이 묶음 정산을 사용을 할 건데 사용 여부를 사용을 해주시게 되고 합산 기본 요금을 넣어주셔야 돼요. 기본이 5만 원짜리가 3개였기 때문에 15만 원으로 합산된 금액을 필히 넣어주셔야 되고 합산된 기본 매수를 넣어주셔야 돼요. 한 달 제공되는 매수가 한 프린터당 100매라고 했을 때 새 프린터니까 뭐 300매에 대해서 여기 넣어주신다던가 그리고 추가 요금은 10원, 10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합산 매수는 새 프린터에 대한 합산된 매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월별 사용량 없을 시 처리값이라는 걸 설정하는 게 있어요. 중간에 프린터가 모니터링 끊길 수도 있고 현장 설치가 어려운 프린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프린터는 대략 월에 어느 정도 쓰겠다 해서 임의로 넣어주는 거죠. 프린터가 모니터링이 안 되면 카운터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걸 포함시켜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카운터를 합산시켜서 정산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매수를 넣으시게 되면 끊겼을 때도 이 카운터를 포함을 해서 정산을 시켜줍니다. 금 정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사용량 2월은 사용으로 해주시고 2월 적용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과분만 2월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초과 플러스 미달 사용량까지 2월에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매달 청구했을 때 초과된 것만 청구를 하는 거고 초과된 것만 2월을 청구를 하는 거고 초과 플러스 미달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못 쓴 거에 대해서도 2월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밑에 날짜를 좀 설정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초과분만 2월을 해놓고 내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1월, 2월은 제공되는 매수가 있는데 초과가 안 됐어요. 그러면 3월 달에 초과를 했어요. 그러면 3월 초과된 사용량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초과 플러스 미달 사용량 같은 경우 선택을 했을 때는 매달 제공되는 매수가 있는데 그거를 3월 동안 합산해서 청구하는 거죠. 그 월에 제공된 매수와 그러니까 미달된 매수를 합산해서 지정된 월까지 사용을 해서 청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생성 기준 금액은 추가로 이제 생산되는 월에 해당 월에 추가료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발생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추가료가 발생이 되면 이 지정된 월에 추가료가 청구가 될 텐데 만약에 미달이 됐을 때 그 미달된 매수에 대해서 2월에 시켜줄지 아니면 클리어를 하고 다시 새 제공되는 매수를 제공을 해서 그 6월에 청구할지 설정하는 값이 매출 생성 기준 금액에 좀 영향이 있어요. 제가 매출 생성 기준 금액을 0원으로 두게 되시면 3월에 사용한 매수가 미달되었어도 도달할 때까지 0원으로 정산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금액을 넣었어요. 해당 금액을 넣었으면 3월에 미달을 하였어도 다음 달, 다다음 달 넘어갔을 때 이 해당 금액 이상 초과할 때까지 계속 2월을 시켜주겠다는 설정이거든요. 이 설정을 해주셔야 계속 2월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추가로 정산한 월이에요. 이게 지금 사용한 월이 아니라 정산되는 월이거든요. 보통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로 끊어서 정산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공되는 매수가 예시로 뭐 월에 100매씩 제공하신다고 보시면 100매, 100매, 100매가 이제 12,000매가 1년에 제공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과는 매달 100매씩 제공이 되는 거고 초과 플러스 미달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월까지니까 3월까지는 300매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마다.
근데 금액을 0원으로 하시게 되면 내가 290원밖에 안 났어요. 그럼 미달됐잖아요. 미달이 됐으니까 내가 해당 금액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리어를 시키고 여기 다시 100매 해서 300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일부 금액을 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3월 달에 290매를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초과 금액이 발생되지 않았고 해당 금액이 도달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다음 정산할 때까지 저 금액이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월을 시켜주시는 거죠. 제공되는 매수가 100매라고 했을 때 1, 2, 3, 300매가 넘었어요. 그러면 3월 달에 일괄 청구가 되는 거죠. 초과 플러스 미달은 월에 제공된 매수, 초과된 사용량이랑 미달된 사용량을 이월하여서 그 지정된 월에 정산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매달 고객한테 제공되는 매수가 100매잖아요. 100매씩 제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이면 300매잖아요. 300매를 제공을 했는데 고객이 다 못 썼어요. 300매를요. 1월, 2월까지는 2월을 해주고 3월에 정했을 때는 더 이상 2월을 안 시켜주겠다라고 하면 영어로, 영원으로 두시면 되고요. 내가 1월, 2월, 3월 것까지 2월을 해서 3월에 정산을 시켰는데 3월에도 사용량을 다 못 썼어요. 그럼에도 더 2월을 시켜주겠다. 남은 매수를 그러면 해당 금액을 넣어주시면 해당 금액 도달할 때까지 2월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2월 시작월은 해당 기간 설정하는 시점부터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처음 계약서 쓰시는 분들 설정을 안 하시게 되는데 이미 계약서가 있고 계약 조건을 중간에 변경하시게 되면 2월 시작월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가끔 프린터 중간에 교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모델 잘 사용하고 계셨다가 프린터 교체하시게 되면 현장에서 당연히 모니터링도 바꿔주셔야 되지만 계약서도 변경을 주셔야 되세요. 계약서 변경하시게 되면 내가 이 5526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청구를 하다가 중간에 7740이라는 모델로 중간에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 이 계약서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변경을 하실 때 이 메시지가 뜹니다. 월별 사용량 생성, 월별 사용량 미생성. 이 월별 사용량 생성을 해주어야지 이 앞전에 사용했던 카운터와 현재 새로 바뀐 카운터가 합산돼서 정산이 되거든요. 그 앞 기간에 사용한 카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월별 사용량 생성을 클릭을 해 주셔야만 교체 전, 교체 후 카운터가 합산돼서 정산이 되니까 프린터 교체해 주시면 계약서도 같이 변경을 해 주시고 해당 설정을 월별 사용량 생성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계약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거는 수동으로 정산하는 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카운터 프로그램 현장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수동으로 청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서까지는 작성을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카운터를 현장에서 받아오셔서 저희 시스템에다 입력을 해서 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뉴 가게 되면 프린트 들어가셔서 월별 사용량 관리라고 들어오시면 여기서 카운터를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기간 선택하실 수 상세 검색 닫기 보기 하시면 기간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산월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월이 아니라 정산되는 시점이야. 정산월이면 보통 지난달 사용량이 카운터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정산월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카운터를 넣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등록한 해당 거래처에 카운터를 넣어주실 거예요. 현장 방문해서 카운터를 받아오시게 되면 이제 카운터를 이전에는 엑셀에다 관리를 하셨을 텐데 저희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해서 카운터 관리도 하시고 추가 요금도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계약서가 있으면 프린터의 월별 사용량 관리 하시면
정산해야 할 프린터들이 이렇게 보여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전월 카운터, 당월 카운터 넣어가지고 정산하시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엑셀처럼 전월 카운터, 당월 카운터 넣어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카운터 받아오신 거면은 직접 타이핑을 해주셔도 되시고, 만약에 미리 정산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 시스템이 깔려 있으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있으면 카운터가 이렇게 불러와지거든요. 카운터가 불러와지면 카운터 선택을 하셔가지고 기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7월 거에 대해서 정산을 하겠습니다. 7월 사용량에 대해서 8월에 정산을 하니까 전월 누적 카운터가 6월 카운터 놓고 방월이니까 7월 말 카운터 넣게 되면 자동으로 기본료가 얼마고 사용 매수가 얼마고 그다음에 추가된 매수가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면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전부터 말해봤었는데 만약 계약서를 보셔야 되면 옆에 계약 정보 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프린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 이 프린터에 대한 계약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결제일이라던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계산 시작일을 볼 수 있고 중간에 뭐 들어오기 싫으면 7월 달 것도 넣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7월 걸로 넘어가시게 되면 7월도 넣으실 수 있어요. 보통 6월 카운터겠죠? 넣고 여기는 5월 말일 카운터. 그래서 앞에 제록스 모델에 대해서 전월 누적 카운터를 넣고 당월 누적 카운터를 넣었습니다. 현장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운터를 불러와서 넣으실 수가 있고 만약에 현장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시면 직접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받아오시고 카운터를 넣어주시면 되고 입력이 되면 이렇게 체크표시가 돼요. 그러면 저장 눌러주시게 되면 사용량이 정산이 됩니다. 이 해당 거래처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월별 사용량이 이렇게 두 개 정산이 됩니다. 저희 방금 만든 게 7월 거, 8월 거 만든 거 정산하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질문을 주셨는데 정산일에 방문한 거는 아니고 정기 방문일자로 방문을 했는데 넣어줘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이제 전월 당월 카운터가 어느 정도 시점이 비슷해야겠죠. 매월 5일에 방문을 했는데 지난달은 5일이었다가 이번 달엔 뭐 15일에 방문을 하게 되면 카운터가 고객한테 사용 카운터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고객이 부담에 대한 카운터가 더 많아 이번 달은 많고 다음 달은 적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상관없기는 해요. 카운터 입력하시는 거는 대부분 현장 설치를 권장을 드리고 날짜를 맞춰주면 정확하긴 하겠죠. 저희 장점이 대부분 끊기지 않는 한 해당 일에 맞춰서 정산이 되고 해당 일에 맞춰 계산서나 거래명세서 매출 이런 게 발생되는 저희 시스템의 장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제록스 모듈 두 개에 대해서 사용량 정산을 기입을 했고 그 다음에 기본료라던가 추가료가 얼마나 오버가 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기본 제공 매출 없이 장당 요금 청구하긴 하기 때문에 지금 요만큼은 초과가 됐다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달 청구하는 업체들은 이렇게 사용량 기입을 해주시고 체크해가지고 매출 생성을 해주시게 되면 기본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기본료가 10만 원이고 추가 요금이 얼마큼 발생된지 요금이랑 그리고 고객들도 편하게 볼 수 있게 전월, 당월 누적 카운터 보여지고 실제로 당월에 사용한 카운터 보여지고 오버된 카운터가 몇 명이기 때문에 요금이 청구가 됐는지 고객한테 해당 내용을 보낼 수가 있고 매출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급 정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급 정산도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아까 설정한 거는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정산을 시키는 거라면
수동으로도 가능해야 되죠. 정산 보기를 하시게 되면 밑에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클릭을 하시게 되면 계약서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계약서 2개 만들었죠. 하나는 제록스만 있는 계약서를 만들었고 하나는 조세를 할 거 3대가 있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제록스만 있는 계약서를 보시게 되면 제가 방금 사용량 2개를 만들었죠. 정산을 시켰죠. 사용량 2개가 정산된 거를 묶어서 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7월, 8월 카운터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7월, 8월 동안 사용한 매수를 합산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2달 동안 사용한 거가 이만큼 사용이 됐고 2달 동안 사용한 추가된 매수가 이만큼이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면 2달치 정산된 카운터를 매출로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매수가 잘못되면 수정을 해주시게 되면 매출 발생할 때도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달 7월, 8월 사용량 정산을 시킨 거를 체크를 해서 매출 등록을 하시게 되면 다시 거래처로 들어가시게 되면 매출에서 보시게 되면 방금 만든 매출입니다. 해당 매출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거래명세서에 2달치 사용량이 표기가 되고 기본 요금도 2달치, 추가 요금도 2달치가 합산된 요금이 기재돼서 그리고 2달치에 대한 매수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기본료를 제외하고 청구하고 싶다고 하시면 기본료를 제외시키실 수도 있고 추가 요금이 산출된 게 표기가 되실 텐데 추가 요금의 일부 금액 원 단위를 할인해 주고 싶다고 하시면 정에 클릭을 해주시면 할인이 가능합니다.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할인 금액은 기본 요금은 할인은 안 되시고 추가 요금 한해서만 할인을 해서 다시 매출을 발생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래처 클릭을 하시게 되면 매출 추가 요금을 발생시켰고 할인된 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해서 거래명세서 보기 하시면 할인 얼마 들어간 것까지도 확인이 되고 이메일 전송하시면 고객한테 이메일 보내줄 수 있고 저희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부가 서비스 이용하시면 고객한테 카카오 알림으로 거래 명세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인쇄도 가능하시고 수동으로 해서 입력을 주시면 같은 계약서 한해서 모델 다른 뭐 몇 개월치의 사용량을 정산을 하실 수도 있고 프린터가 다른 게 있으면 다른 프린터끼리도 묶어서 정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설정한 거는 지금 이 제록스 한 품목에 관해서 7월, 8월 묶어서도 했는데 프린터가 여러 대가 있으면 다른 프린터끼리 묶어서 아까 묶음 정산 기능 말씀드렸죠. 묶어서도 정산이 가능하세요. 대신 같은 계약서 한해서만 가능해요. 다시 거래처 안에 있는 계약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번, 2번, 3번 만약에 다른 프린터라고 하시면 이 프린터끼리 이 계약서에 있는 프린터끼리 묶어서도 정산이 가능하시거든요. 지금 원래는 6월 27일부터 7월 26일치가 한 달치 사용량인데 실제 카운터는 만약에 기간을 변경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입력은 미리 이렇게 해놓으시고 아까 사용량 입력을 해놓으시고 월별 사용량에서도 기간이 변경 가능하시거든요. 해당 거래처에 들어오시게 되면 월별 사용량이라고 있어요. 월별 사용량이 들어오시게 되면 네, 제가 8월 달 거에 대해 정산을 했어요. 그럼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사용량 정산이신데 8월 7일 카운터가 없어서 8월 10일 카운터만 있어서 카운터를 넣으시는 거면 8월 10일로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고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날짜가 이렇게 변경이 돼.
변경되신 거 보이실까요? 기간에. 이렇게 해서 카운터 묶어서 정산을 해주시면 되고, 다시 거래처로 돌아올게요. 거래처로 들어오시게 되면 방금 제가 해당 월별 사용량이라는 것에도 매출을 발생을 시켰어요. 해당 거래처 안에, 거래처라는 메뉴 안에 메뉴가 옆에 세로 또 있죠. 그럼 매출 들어오시면 그 매출 안에 등록된 매출이 있어요. 해당 거래처 매출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해당 매출을 거래 명세서로 보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메뉴 바로 위에 거래 명세서 고객한테 이메일 발송 가능하시고 그 알림톡 부가 서비스로 해서 알림톡도 발송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도 바로 저희 시스템에서 발행이 가능하세요. 그거 해주시고 위에 버튼이 바로 위에 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클릭을 해주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발행 전에 잘 기입됐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각각 기본 요금이랑 추가 요금이 각각 보여지면 세금 계산서 묶음 처리하시게 되면 한 장으로 이렇게 보내실 수 있어요. 묶음 해가지고 한 장으로 해서 계산서 발행 가능하십니다. CMS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현금 받으시게 되면 출금 그리고 기타 수납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CMS 이용하시는 회원들은 CMS 선택을 해주셔서 여기 결제 그 카드 번호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선택을 해주셔서 등록해 주시면 되고 현금 받으시게 되면 기타 수납해서 입금 날짜 확인해 주시고 은행 확인해 주시고 등록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이미 발생된 거 기반으로 해서 세금 계산서라던가 거래 명세서 수납 처리하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매출 등록하는 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 뉴욕을 조금 마무리하겠고 Q&A 받고 하겠습니다. 저희 매출 등록하는 게 수동으로 이제 매출 등록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방금 같이 그 카운터 받는 업체들은 해당 메뉴를 해서 이제 카운터 집어넣고 매출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 요금만 받는 거래처 잉크젯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소모품 이런 거 등록도 하셔야 될 텐데 저는 이제 동일한 메뉴예요. 매출에서 매출 등록이라는 버튼 눌러서 매출 등록을 하시게 될 텐데 아까 계약서에 있는 렌탈료 같은 거 나가시는 경우에는 정기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계약 정보에 있는 모델을 선택을 해주셔서 매출을 발생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비정기라고 하는 거는 소모품 A4 용지, 토너 나가실 때 비정기라고 해놓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비정기랑 정기랑 좀 특성이 달라요. 성향이 좀 다르거든요. 비정기라고 선택이 되어 있으면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CMS 다 수동으로 발행을 해주셔야 되고 정기라고 해서 계약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서만 거래 명세서가 지정일의 계산서를 미래 날짜로 15일 로 설정을 해놓고 정기로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지정된 날짜에 나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기로 설정을 해놓고 만약에 소모품을 입력을 하겠어요. 내가 모르고 이 모델명을 선택을 하실 때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정기로 해놓고 소모품을 나갔다. 내가 뭔가 토너를 나갔다 그러면 이 정기 매출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등록된 품목 매출 나갈 때만 정기를 선택을 해서 매출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가끔 실수하시는 부분이 지금 품목이 4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인데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등록해서 하시는 분이 이렇게 등록하시면 안 되고 한 품목에 하나씩만 그리고 저장을 해주셔야지 해당 매출 것만 미리 만들어서 등록한 거기 때문에 중복으로 자동으로 시스템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기로 두시고 계약 정보 선택해서 매출 등록하실 때는
한 품목만 등록되게 해주시고 그 외의 품목이 뭐 나가야 된다고 하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시면 꼭 각각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매출 등록하는 거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전표라는 매출이 있어요. 전표는 저희 다음 교육 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ERP 재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전표에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어떤 토너를 구매를 했고 판매를 했고에 대한 사항은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지 재고 수불 관리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고 나가고 한 재고 관리를 하실 분은 전표에다가 그 메인 매출에 대한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고 좀 번거롭더라도 얘는 자동으로 나가는 게 없으니까 다 수동으로 해서 계산서라던가 거래 명세서 결제 처리를 해주셔야 되세요.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동일하게 여기도 매출 매입 등록하는 거라던가 결제하는 거 세금 계산서 거래명세 바르는 거 해당 메뉴 다 있으니까 해당 메뉴에 맞춰서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조금 정신없이 계약서랑 그 정산이랑 소동 정산이랑 소동 발행하는 거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시 궁금한 사항 있는지 확인을 하고 교육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